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잠깐 당시 우리 대한민국 상황,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이 뭐였고 우리 국군의 상황이 단편적입니다만은 어떠했는지를 이승만 대통령의 당시 발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북한군의 전력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당시 소련제 최신 전차 T-34를 242대를 가지고 공격을 했죠. 비행기도 전투기 197대를 포함해서 226대의 항공기를 동원했습니다. 또 포병도 자주포 180여 문을 포함해서 753문을 가지고 공격을 했죠. 그런데 당시 우리는 전차도 없었고 전투기도 없었고 자주포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맞이했는데 거기에다가 탄약도 11분밖에 없었다는 거죠. 10일 탄약이. 그럼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10일이면 7월 4일이면은 우리가 싸우고 싶어도 더 싸울 수 없다는 거죠. 왜? 탄약이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총 가지고 몽둥이 역할밖에 못 하는 거죠, 총이.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전쟁이 일어난 당일날 무초 주한 미국 대사를 경무대, 지금 말하면 청와대죠.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군이 지금 보유한 탄약이 10일밖에 없다. 그렇지만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겠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몽둥이나 돌멩이를 들고 나와서라도 북한군에 맞서겠다면서 대통령의 의지, 우리 국민의 의지, 우리 포기하지 않겠다, 싸우겠다. 요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합니다. 여기 다 이제 워싱턴에 전달이 이제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 당시 이제 장면 박사가 주한 미국 대사인데 전화를 겁니다. 워싱턴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그런 결심을 지금 갖고 있다. 빨리 백악관이나 미 국무부에 가서 미국이 원조가 우리 지금 탄약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게 빨리 지금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라. 그래서 장면 박사가 미 국무부 그 다음에 백악관에 가가지고 여러 상황을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미 국동군 사령부의 지시가 돼서 이 탄약이 7월 1일 날 들어옵니다. 7월 1일 날. 얼마나 빨리 들어옵니까? 7월 1일 날. 미 수송선 2척에 의해서. 일단 급한 소총탄 250만 발이 들어옵니다. 250만 발. 그 다음에 박격포 60mm, 80mm, 그 다음 105mm 포탄 약 50만 발이 7월 1일 날 들어옵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부족한 대포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대전차 무기를 파괴할 수 있는 대전차 무기도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6.25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우리가 유지하고 의지를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는 오로지 미국뿐이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속한,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조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 상황이 얼마나 빨리 전개가 됐냐면, 그 밑에 이범석 전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인데, 이분이 6월 27일 날 01시에 국무회의가 열렸을 때 한 발언이 있죠. 당시 북한군이 그 창동선까지, 지금 정릉 있죠, 정릉? 지금 그 경국사, 거기까지 들어옵니다. 경국사. 거기에 포를 방위를 놓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포를 쏘면 경무대에 그냥 사거리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런 이승만이 아닙니다. 그때 계셨으면은 북한이 그때 알고 경무대에 포 쏘면 그냥
이승만 대통령 거기서 돌아가신 거죠. 예. 대피하신 거죠. 빨리. 예. 그래서 굉장히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그 긴박한 그 상황에 맞춰서 트루만 대통령은 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더 긴박하게. 이건 기적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고 우리 한국을 도와줬는데. 예. 그래서 그 트루만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는 데는 지금 여기 보시는 내용처럼 트루만 대통령은 그 애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한국에서의 전쟁 상황 보고를 받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상황과 지금 똑같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정황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만주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대륙을 이제 먹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히틀러는 체코를 점령하고 그래서 결국 그걸 이제 당시 연합국이 그걸 유야무야 해가지고 봐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예계 용어로 유화정책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2차 대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은 그걸 생각하죠. 이거 이대로 가만두면은 이건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 민주 세계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공산 침략을 막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것은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이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겠다.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국제평화기구가 유엔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유엔의 권위도 무너지고 유엔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이걸 막아서 우리가 3차 대전도 예방을 하고 유엔의 권위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이제 또 생각을 가졌고 또 하나는 결국은 남한이 공산화되도록 그대로 이제 두게 된다면은 결국 소련을 비롯한 국제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에 멀리 있는 국가로부터 야금야금 먹어가지고 결국 미국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위협을 받는 것은 그것은 명확한 일이다. 그래서 결국 한반도에 일어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을 돕게 되는데 그 돕게 될 때에 그 트루만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은 유엔의 이름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을 해야 된다. 집단 안전 이제 제재죠. 그래서 미국의 깃발을 앞선 거 아니고 유엔의 일원으로서 유엔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을 도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유엔 안보리로 요 문제를 넘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유엔군이 참작하는데 그것은 또 이어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그 휴가 중에 이제 트루만 대통령은 당시 6.25가 일어났을 때에 트루만 대통령 고향이 미주리주 아닙니까? 미국 지도를 보면 거의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거의 중강에. 그래서 워싱턴에서 굉장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죠. 거기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시라고 거기가 이제 트루만 대통령의 고향인데 거기서 주말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는 1월이었죠. 미국은 당시 토요일이었죠. 그래서 애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럼 내가 바로 가야 되느냐? 아니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돌아올 상황이 급박하면은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럼 잠시 있겠다 하면서 그때 애치슨 장관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하나 건의를 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유엔 안보리
소집을 해야 되겠다. 그걸 건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거기서 바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그렇게 빨리 소집이 됐던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6월 26일 날 유엔 안보리 1차 소집이 되지 않습니까? 26일 날, 6월 26일 날. 거기서 1차로 북한에게 경고를 하죠. 38도선 이남으로 내려온 북한군은 전부 38도선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 다음 현재 전투 행위를 중지하라. 그 다음 한국엔 유엔 한국 감시위원단에게는, 유엔 한국위원단에게는 그렇게 하는지 그걸 지켜서 보고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상황이 이제 급하게 돌아가니까 그 다음날 트루만 대통령은 바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월이죠. 1월날 바로 복귀합니다, 워싱턴으로. 오후 늦게 복귀를 해가지고 바로 NS 회의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합니다. 극동의 조그만 나라, 미국의 전략적 가치가 거의 없는 나라를 위해서 미국 미국 NS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죠. 당시 우리 한국에는 미국인을 포함해서 주한 애국인 약 2,000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은 전쟁이 나면은 사전 미국 그 계획에 의하면은 일본으로 이렇게 철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항공이나 그 선박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미국이 제공하는 이제 수송기나 선박을 하려면은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미 해외 공군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치로 한국군도 돕되 피난하는 미국인을 포함한 주한 애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외 공군을 바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하면서 한국군에 대한 어떤 무기, 탄약, 당장 필요한 군수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서 메가더 극동군 사령관에게 지시를 해서 그게 이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 국동군 이제 당시 사령관, 일본에 있던 미 국동군 사령관이었던 이제 메가더가 한국에 서울이 함락된 다음 날 6월 29일 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가 좀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 해서 29일 날 한강변에 옵니다. 서울은 북한에 점령한 상태고 그 상태에서 지금 영등포 쪽으로 오게 되는데 영등포에 와서 북한은 서울 지역을 만행령으로 보고 도쿄로 이제 복귀를 하면서 그 다음 날 6월 30일 날 트루만 대통령에게 미 합참이죠. 합참에 지금 현 상태를 그대로면 안 된다. 한국군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 미 지상군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이제 건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 지상군이 파병할 수 있는 건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도 트루만 대통령이 전혀 주저함이 없이 6월 3일 새벽에 자고 있는 트루만 대통령을 깨워가지고 합참에서 보고를 합니다. 전화상으로.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승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7월 1일 날 우리가 잘 아는 미국 그 선발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우리나라에 오게 된 거죠. 얼마나 빠릅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나도 그렇게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그렇게 빨리 미국이 이제 조치를 한 거죠. 그래서 6.25 전쟁을 한편으로 미국 외교사에서는 트루만 전쟁으로 하는 것이 가히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루만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한국의 유엔 해군 군대를 파견하도록 2차 결의를 6월 28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묻혀가지고 미군을 자연스럽게 파병을 하게 된 거죠.
파괴는. 의회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의회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대신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죠. 한국 상황,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상황, 결정 내용.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그게 다 미 의회에서 다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미 정부에서 요청하는 그런 지원들을 일사천리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받게 됐던 거죠. 여기 이제 덧붙여서 트루먼 대통령이 크게 두 가지 조치를 합니다. 하나는 자기 나라 전쟁장인데 매일 백악관에서 미 합참의장이 보내는 그 실무 책임자로부터 한국 상황에 대한 일일 상황 보고를 받습니다. 매일 아침에.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날 국가안전보장회의 NS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제를 포함한 국제 상황을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니고 먼 극동의 나라, 떨어진 나라, 전략적 가치도 없는 나라를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매일 일일 상황 보고를 받고 또 NSCA를 매주 목요일 또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트루먼 대통령은 이제 중공군이 이제 개입을 50년 10월 25일 날 하는데 그러면서 상황이 굉장히 역전이 되죠.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갔던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38도선으로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거의 2차 대전에 준하는 그런 상황을 해서 미국이 전쟁 물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거죠. 일부분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핵무기 사용까지를 이렇게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수상 애틀리가 놀래서 워싱턴에 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영국과 협의를 해서 한다는 걸로 해서 이렇게 물렀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이 한국 6.25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든 노력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 나중에 이제 소련이 또 공군이 이제 참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소련이 이 한반도에서 전투를 하게 되고, 물론 소련은 비공식적으로 중공군 공군 복장을 하고 참전합니다. 소련 공군 조종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엔 그 회원국들이 이 전쟁 이래서는 안 되겠다. 휴전을 이렇게 이제 정책을 결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도 결국은 이제 휴전 정책을 이제 따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반도의 전쟁 종결은 휴전으로 의해서 결국은 끝을 보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 대한민국이 초기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트루먼 대통령의 여러 조치들, 관심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6.25 전쟁에서 이제 했던 분이 맥아더 장군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미국이 배출한 가장 뛰어난 군인이죠. 지금 맥아더가 전 생애에 이제 23개의 훈장을 받았는데, 이걸 뛰어넘는 지금 미국 군인이 아직 없습니다. 단위 이 분야에서는 최고고, 또 맥아더 장군은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도 일본 점령군, 그 다음에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의 또 역할을 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초대 유엔군 사령관에서 많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아더에 대해서 미 의회에서
금메달을 수여를 합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그 뒤에 금메달에 여러 문구를 새겨서 줍니다. 호주의 방위자, 호주의 수호자, 필리핀의 해방자, 일본의 정복자, 대한민국 수호자. 메가더가 52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생도 4년을 포함해서 52년의 군대 생활을 했는데 84년의 인생에서 53년을 군대 생활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겼던 분이요. 여름 분이 6.25 때 초대 유엔군 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메가더가 요구했던 그 모든 어떤 군사적 조치들이 워싱턴에서 당시 미 합참의장 브래들리도 메가더 장군이 에스트 포인트 교장을 할 때 다 그 밑에 교수였습니다. 대위 계급 달고. 나중에 리치에이도 그렇고 뭐 벤플리트 위관급 장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감히 거역을 못하죠.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을 할 때, 미국 육군 참모총장 때, 당시 6.25 전쟁 당시에 워싱턴의 미군 수뇌부들은 전부 연관급 장교에 불과했어요. 연관급.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대상관이죠.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동을 못 걸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큰 행운이었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전쟁 이제 초기부터 본인이 해임될 때까지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걸 살펴본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 방어선을 시찰한 다음에 당시 미국에서는 지상군 파병은 고려하지 않고 있었어요. 좀 이렇게 꺼려 있죠. 해외 공군 만약에 안 되면은 뭐 온폭은 쓰더라도 미 지상군 문제까지는 상당히 좀 이렇게 고려 대상에서 좀 먼 그런 상황이었는데 메가더 장군이 50년 6월 29일 날 결국은 한강성 방어선을 시찰하고 합참의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넣죠.